네, 이제 그 방송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분의 그 방송 현업 방송인을 모시고 특별 대담하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KBS 국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리고 MBC 제3노조위원장이십니다. 오정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 방송을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텐데 말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KBS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가 사회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됐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는 이 원인이 결국은 특정 진영을 위한 선전선동 스피커로 KBS가 보도를 해왔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 직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KBS 노동조합이 사장 퇴진 여부를 묻는 그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저녁에 보니까 김우철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쓰고 그 아래에 직원들이 직접 이름을 연명하는 그 작업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120명이 이미 넘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김우철 현 사장은 이제 공정보도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특히 라디오 진행자의 편파성이 심한데 지금 한 명도 교체한 적이 없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보도국장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본부 그 위원장 출신이 됐거든요. 성재호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 전에 엄경철, 김현석 이 세 명의 보도국장이 모두 민주노총 본부장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3대 세습이 있다면 KBS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본부장들의 국장, 보도국장 3대 세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도국장이 된 성재호 씨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사장하고 함께 나와서 KBS는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성재호 당시에 언론노조 본부장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보도보다 정의로운 보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를 누가 규정하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보도국장이 되면서 좌파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또 그런 궤변을 주장해요. 이 세상에 그 편향적이지 않은 뉴스는 없다. 모든 뉴스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 저 공산주의자들이 언론학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이 진실은 당이 결정한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변화는 오늘 오후에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 제가 이제 부장을 할 때 또 취재주간 할 때 있었던 그 여자 후배가 저에게 카톡을 해왔어요. 그제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했다. 이제 용기 있게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KBS 분위기는 많은 기자들이 뭔가 좀 이제 KBS가 균형 보도하는 쪽으로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바람직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MBC 쪽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MBC 분위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암울합니다. 그래요? MBC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파보도 여전하고요. 들리는 말로는 언론노조 쪽에서 혹시 사장이 바뀌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 지금 그 자기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는 장악력은 지배력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자신한답니다. 그 일종의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였던 그람시가 얘기한 어떤 뭐 혁명 진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배경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그 수적 우위입니다. 그 MBC는 KBS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해서 언론노조 수가 1000명이 넘고 저희 우파 노조인 그 MBC 노조 제3노조는 아직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적 그 우위에다가 또 하나 지난 몇 년 동안에 사교하고 단체 협약을 많이 바꿔서 자기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겹겹이 만들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장 책임제, 그다음에 또 주요 국장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 심지어 그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제 노조가 어떤 직원 간부를 지칭하면서 네. 불공정하다고 2번 해임을 요구하면 네. 사장은 원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 그 얘기야? 고성국 그 부장이 불공정하다라고 예. 그 각각 다른 사유로 2번 예. 직위 해임 또는 네. 징계를 요구하면 직원이 아니, 노조가 요구하면요. 노조가 예, 예. 언론 노조가 요구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를 임명하는 건 사장 임명할지 몰라도 예. 그 다음에 그 직을 유지하는 건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허. 이런 장치를 해놨으니까 세상에 그런 노조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허수아비를 만들고 네. 내년 총선 때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걱정되는 거는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한 그런 보도를 할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 가지면요. 네. 걱정스러운데 다만 그래도 한 가지 그 MBC에 희망이 있다면 네. 언론 노조 간부들이 하도 전횡을 벌이니까 일반 노조원들하고 심리적 괴리가 아주 큽니다. 점점 예. 벌어져요.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막 자기 놀려먹기에다가 또 사치를 하고 뭐 사치라고 할까요? 어떤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 1년에 골프를 80번을 쳤답니다. 1년에 80번이요? 예, 그러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니까 금요일까지 평일에 치지 않으면 80번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비용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 돈도 좀 쓰고 회사 돈 좀 쓰겠지만 문제는 그 평일에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우리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결제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면 그 80번을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쳤으면 그나마 봐주겠는데 네. 들리는 말로는 한 명도 없었다. 자기들끼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보내주신 화면을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예. 그 댓글 그거 예. 예. 그 블라인드라는 그 익명 게시판 앱이 있죠. 네. 거기 보면은 5년 전 파업에서 복귀한 이후 오히려 회사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자조가 팽배해졌다. 예. 이너서클 만들고 거기 못 끼면 외면받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MBC는 계급사입니다. 네. 맨 위에 옛날 해지자 출신 성골들이 있고 사장들을 했죠. 그 밑에 언론노조 간부 출신 진골, 언론노조 조합원인 평민, 그리고 비노조인이나 삼노조인이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계층 이동이 잘 안 돼요. 예. 또 무슨 옛날 부족국가 시대를 보는 것 같은데 어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입으론 진보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카트를 보면은 네. 누가 이제 언론노조 협의 비싸다고 넋둘리 해놓으니까 네. 보호세라는 거 있잖아. 조폭에게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난 그리 생각하고 낸다. 적절한 비율의 조폭의 상납. 내 보험 중 최고의 보험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노조가 좋아서 따르고 좋아서 가입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무서워서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비가 얼마나 돼요? 그 옛날에 해고자가 있을 때는 30만 원까지 한 적이 있다고 그랬고 제가 알기로 한 돈 10만 원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달. 예. 그럼 뭐 최고 보험이네. 참네 정말 황당하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환 국장님. 네. 사실 지금 이제 현업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튜브 같은데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어떻게 유튜브 출연을 결심하셨는지 또 우리 박영환 국장님이나 오정환 위원장님 외에도 이렇게 현업 기자들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진실을 알리겠다고 지금 결심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신경이신지 좀 듣고 싶어요. 저희 그 KBS가 MBC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예. 이제 공영방송으로 이제 국민이 대다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보도에서 그 뉴스로 방송되는 내용이나 네.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 이거는 노영 방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영 방송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시죠. 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일단 사장을 옹립을 합니다. 옹립을 네. 하는데 예. 지금까지 KBS 사장도 그랬는데 두 분이 다 이 결정 장애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유능하다 이런 것보다는 네. 언론 노조가 어떤 방침을 정하면 잘 순응해서 따라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사장으로 앉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이나 부사장 할 것 이거 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출신들이고 네. 또 그 PD협회장, 뭐 기자협회장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간부진을 형성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국장, 부장, 팀장까지.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언론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예. KBS와 MBC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당시에 두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파업에 동참했던 사람들, 네. 또 그 반대하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방송을 지킨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네. 네. 방송을 지킨 사람들은 다 마이크하고 펜을 빼앗겼습니다. 음. 보도와 무관한 곳으로 다 발령이 났고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노영 방송은 또 어떻게 운영되냐면 자웅동체라고 아시죠? 네. 그 암수가 이제 같이 돼 있는데 그 머리 부분이 사실 언론 노조고 네. 그 사장은 사실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그 민노총 자체가 이제 약간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는 그렇죠. 조직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 보니까 기사 편집이나 뉴스 배열 등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암묵적으로 네. 상당히 좀 작용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노영방송이라는 부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게 전혀 기성 언론을 통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다루겠지만 방송법을 이제 개정을 해놨는데 예, 그래요. 마치 이제 공영방송을 자신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고 하면서 네. 정치적 색깔을 빼고 예를 들어 뭐 방송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청자 단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사회를 만들어서 네. 마치 공정하게 할 것처럼 하지만 네.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다. 왜냐하면 박홍근 아니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 정부 때 그게 이제 예.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네. 그 여야 이사 중에 3분의 1을 얻는 사람이 이제 사장이 되도록.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정파적인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입장을 바꿉니다. 뭐 기계적 중립주의 입장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소신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폐기해버리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미 법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넘어가니까 예.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는 우리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해야 되겠다. 네. 이런 그 속사정을 좀 폭로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KBS나 MBC에서 그런 주장을 아무리 해도 예. 방송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네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진실을 알릴 수 없으니까 네네.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출연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댓글에 보면 그 두 분 박영환 국장 또 오성환 위원장에 대한 뭐 격려 응원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는 중에도 KBS 안 본 지 벌써 7년입니다. 6년입니다. 뭐 이런 분들 MBC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자위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 안 본다고 자위하실 게 아닙니다. 123 리님입니다. 우리는 안 보지만 많은 중도파들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KBS, MBC 정상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댓글도 와 있습니다. 정말 예.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 뭐 그 좌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는 KBS, MBC를 진짜 교정하는 거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두 분과 같이 그 방송사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시청 거부 운동을 한다든지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파 정권이 들어섰고 어쨌든 KBS나 MBC를 원래의 공영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자유파 방송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KBS, MBC가 국민의 방송이 된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우리 두 분과 함께 투쟁하는 KBS, MBC의 그 정말 이 기자 정신, 언론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투쟁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안팎에서 호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영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북 주사파들이 지금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지그들 정권에 있을 5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지그들한테 유리하니까 네. 이제 정권 뺏기니까 급하게 뭘 바꾸겠다고 하는 게 방송법 개정안이잖아요. 그게 워낙 독소 조항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오정환 위원장님 좀 조목조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이 나쁘다 그러는데 어떤 점이 잘못된 건지를 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올릴까요? 자, 처음에 일단 시작은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인 이건 이제 정필모 의원 등 170명은 작년 4월에 이걸 발의했는데 연말쯤 해가지고 민주당이 내용을 수정을 해요. 지것들이 여기에 더 그 어떤 의도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7번에 보면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추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필모 의원 그래요. 자, 7번을 없앤 이유는 뭐냐? 그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번은 국민 추천이고 7번은 지역 추천일 텐데 국민 추천 줄이고 지역 추천 없애버렸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2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그 방송 학계가 특히 3대 언론학회라는 데가 친민주당이고 친언론노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게 이제 작년 2017년에 MBC 파업이 있을 때 이제 학자들이 와가지고 언론을 시위를 한 거고, 그리고 2017년에 3개 언론 단체 학회가 발표한 공동 성명을 보면은 공정성 그리고 언론 자유를 훼손해온 사장은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 5년 지금까지 빚어졌던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성명에 보면은 권력의 공영방송 침탈에 일부 언론 방송학자들이 관여했다고 비판받고 있어서 침통하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나쁜 놈이고 제거할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나 뭐 박찬처럼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일에 혹시 학자들이 이러시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뭐하는 언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성명을 내고 시위를 했다 이거죠? 자, 다시 이제 민주당 수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3번 시청자위원회는 MBC 같은 경우는 시청자위원회를 임명을 하면 사규상 노조가 사실상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지만 노조가 뽑는 거 다름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4번 한국방송협회 추천을 삭제해버린 이유는 한국방송협회에는 MBC, KBS뿐만 아니라 경영자 모임인데 SBS하고 지역 민방위 들어있으니까 못 믿겠던 모양이에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6번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를 3명에서 6명으로 확 늘어났는데 이 세 단체는 구성원들이 거의 언론노조하고 같아요. 그래요? 같은 길을 걸어왔고요. 근데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서 국회에서 작년 말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우리를 친 언론노조라는 건 모욕적이라고 했는데 방송기자연합회 그 회장이 SBS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고 PD연합회 회장은 KBS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고 방송기술연합회 회장은 현직 회장이요. MBC의 언론노조 대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 입으로 친언론노조가 불명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언론노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거 원래 종북조사가 하는 짓이 그런데 진짜 얄팍하다.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이런 걸 법안을 만들면서 독일의 방송 평해 제도를 많이 좀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방송 평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GDF의 방송 평해는 우리 60명인데 이게 다 읽기도 힘들어요. 대부분 지역 대표고 각종 직업, 종교, 방송사가 아닌 일반 문화단체, 사회단체들 출신이고 굳이 방송사 종사자를
꼽자면 독일 기자연합회 1명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딱 하나네. 예. 근데 이걸 뭐로 했다는데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10명인데 4명이 지역 대표고 6명은 직능 대표입니다. 일본 NHK는 어떤 직능입니까? 경영자, 회계사, 법률가 같은 사람들이지 언론인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방송 종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장을 뽑고 방송의 방향을 정하고 실제 방송 경영은 방송 종사자가 해라. 그렇죠. 이걸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는 방송 종사자가 방송 경영도 하고 사장도 뽑고 대대로 뭐랄까 이 방패막이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NHK가 KBS나 MBC보다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본 NHK는 일본 정부 총무상에서 추천을 합니다. 총무상. 그리고 지금 경영위원이 이사회가 12명인데 모두 지역 안배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방송사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기자 PD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그 노조가 방송을 장악해야 공정보도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 자기들이 아직까지 입법부의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든 자기들이 지난 5년간 장악해 왔던 노영 언론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교활하고 간교하게 이 방송법 개정을 그것도 지것들 안을 또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본회의 직회부로 그렇죠.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또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언론 유관단체 중에서 PD 연합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불공정 보도의 대표적인 회사로 지목하는 게 이제 TBS였잖아요. 김어준. 오죽하면 강준만 교수가 정치 무당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자, 이 사장이 이강택 씨인데 이분이 PD 연합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요?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해서 이 민주당의 아주 이중적인 작태 그 행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KBS 김우칠 사장이 그 취임식을 하면서 1년 전에 정말 희한한 행동을 했어요. 그 갑자기 KBS 독립 선언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노조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자, 그러면 KBS 독립 나도 찬성한다. 그런데 김우칠 사장 지난 5년 동안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이 안 돼 있었나 KBS가 왜 갑자기 독립선언인가? 그러네. 그 독립이 돼 있었는데 독립을 주장하는 건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탄압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건가? 윤석열 정권이 KBS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KBS, MBC 노영 방송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KBS는 독립을 주장할 게 아니고 시청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방송사다. 왜?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라는 게 좌파 우파 뭐 지역을 떠나서 정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시청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독립을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죠. 지금 KBS도 MBC도 최근 들어서 그 심각한 그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우선 KBS는 일장기 오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오보했던 앵커가 무슨 언론진흥재단에서 미국에 이제 1년 연수를 받았는데 막 그 언론재단에서 자기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부적절을 했다라고 해서 취소했죠.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하루 만에 부적절 처리를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처리할 걸 왜 그냥 슬 넘어가려고 그랬나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사실 이제 김희철 사장의 처신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어느 노조에서 성명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최종 이제 추천권자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재단에. 자, 그런데 회사 측 해명이 추천서에 사장이 사인을 했던 시점은 2월 어느 날이었기 때문에 오보가 났던 시점보다 앞섰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배임이죠. 왜냐하면 이 앵커가 잘못된 오보를 내므로써 3번 사과를 했어요. KBS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국익에도 굉장히 손실을 가했던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사장이 먼저 나서서 언론재단에 이 사실을 알렸어야죠. 안 알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 김진태 강원도지사 네, 네. 오보 사건 예. 그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골프의 음주까지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예. 정확한 팩트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는 오전 7시에 골프 연습장을 갔대요. 네. 1시간. 음. 자, 산불은 오후 4시 반에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후의 인과관계를 보면 전혀 그거는 연관시킬 수가 없는 별개의 사실이죠. 예. 완전한 조작 보도죠. 저는 이거 조작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또 대표적인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할 때 네. 굳이 KBS는 임명 강행이라고 제목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국 때는 어땠나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봤더니 네. 그때는 역시 임명이었더라고요. 그냥 임명.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도 조국 장관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자녀 예. 입시 비리 문제 네. 터지고 해명하게 급급했고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본인도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네. 부인은 감방에 있고 네. 딸은 입시 비리가 저질러졌고 네. 한동훈 장관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건 임명 강행.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임명. 자, 이런 어떤 그 편향된 인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영 방송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네. 뉴스 자막을 뽑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또 안타까운 거는 작년 9월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후배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화를 냈었는데 북한이 그 핵 남한을 향한 핵 발사 법제화를 추진했죠. 예, 법제화 추진. 법제화. 그게 뭐냐면 이제 핵전쟁 법제화. 예. 자기들이 이제 뭐 징후가 있다. 남한이나 미군으로부터의 공격 징후가 느껴지면 핵무기를 선제 발사할 수 네.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랬어요. 북한은 뭐 정찰 자산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김정은이 정신병적으로 해서 뭔가 오판했을 경우에 우리가 네. 핵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받을 수 있죠. 국민 안위와 관련해서 저는 중대한 뉴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뉴스 편집을 보면 그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날인데 네. KBS는 7꼭지를 그걸 다루고 엘리자베스 예, 여왕 그다음에 서거식. 8번째, 9번째 꼭지로 2꼭지를 다룹니다. 네. MBC는 7번째 꼭지로 다루는데 달랑 한 꼭지. 그런데 그런데 이게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고 SBS는 사실 민영이지 않습니까? 네, 네. 톱뉴스로 다룹니다. 세 꼭지. 그러면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사님이 볼 때도 어디가 더 공영적입니까? SBS가 더 그렇죠. 공영적이네요. 적어도 그 보도와 관련해서. 예. 그 뉴스의 평형성은 예. 의제적인 요인과 내재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에 의한 평형성이 있을 것이고 예. 내부 노조나 내부 집단에 의한 평형성이 있는데 자체. 예. 그 대한민국 공영 언론들은 공영 방송은 현재로 볼 땐 그 예. 외부적 압박은 별로 없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KBS, MBC가 친민주당 방송을 하는 게 민주당이 사람 보내가지고 뭐 협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저 뉴스를 편집을 하고 네. 다수의 기자 PD는 조직의 힘으로 겁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 사람들 주장을 할 때는 그 방송법을 개정을 한다 할 때도 항상 정책 독립을 주장을 해요. 후잔 얘기 안 합니다. 예. 내부의 평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마디도 안 해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그렇게 공정방송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2017년까지는요. 요즘엔 그 플래카드나 피켓에 공정방송이란 말 못 써요. 안 써요. 없어졌어요. 이게 창피한가 봐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언론 독립만 얘기해요. 예. 그래서 공정보들은 이게 어떻게 보니까 우파의 전유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그 참 저 MBC도 뭐 저 음성 대역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거기는 그냥 쓱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뭐 성명을 쓰고 비판을 해도 꼼짝을 안 씁니다. 예, 그 음성 대역이라는 게 그 원래 PD 수첩에서 많이 썼던 거거든요. 네, 네. 참 그 기자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음. 그러니까 그냥 음성 대역을 그러니까 인터뷰가 조금 방송하기 부적절하면은 네. 그냥 읽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성국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네. 굳이 딴 사람을 통해서 앉아서 읽게 되면은 그 연속곡을 하지 뭐하러 방송 저 뉴스를 합니까? 드라마를 찍지. 그냥 나쁜 걸 배워요. 그래요. 여기 댓글창이 뭐 굉장히 뜨거운데 다 두 분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그런 댓글들입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람시의 진지전 말씀도 언뜻 하시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결론 나거나 결단 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두 갈래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이거는 망고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저지할 거냐. 뭐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좌파들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뻑하면 거부권이다 또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하더라도 그 이전에 국민들을 향한 그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중기적인 과제로 어쨌든 자체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그 공정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진짜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각각 KBS, MBC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말씀도 좀 듣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배승희 유튜브 나가서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방송법에 이 방송의 공적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현 수단으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공정, 객관, 균형 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보도와 객관적 보도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계량하기가. 그런데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저울 그런 거죠. 이 대법원에 가면 걸려 있는데 그 판사들도 판결을 할 때 그 균형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요 올바른 판결을 낼 수가 없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래서 균형의 가치가 큰데 아까 저희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 법안은 아까 그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방송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을 만약에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킨다면 이거는 국민의 방송법의 그 국민의 그런 거를 배반하는 거예요. 국민의 믿음을. 그러면 대통령이 이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까도 나왔지만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돌려봤다는 문건인데 그 언론 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게 2017년 17년입니다. 양 MBC, KBS 언론 노조가 방송 파업을 했고 그때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뉴스 보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방송을 다 했었는데 그때 방송을 했던 사람은 적폐로 몰려가지고 다 마이크를 빼앗기고 그때 당시에 파업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언론 그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3개 언론 교수들 이 3개 단체 언론 교수들 450명이 그때 서명을 했어요. 두 사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분들이 결국 언론 문건에 그 나와 있는 대로 움직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서 그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환기시켜 주셨는데 그 언론 장악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됐거든요. 그대로 됐죠. 뭐 이를테면은 KBS 이사, MBC 이사 어떤 방식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방송법을 실제로 입법을 해서 발효시킨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국민의힘하고 여당하고 좀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그런 흔적들이 전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내년 총선 때 그 호재로 쓸 어떤 캠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선전전을 맞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여당 의원들도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 이제 언론 단체도 이제 더 이제 그 분발해야 되겠고요.
그 이제 그 박사님 같은 그 유력 그 언론인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영방송의 개혁은 아까 대기실에서 방향국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MBC는 왜 이렇게 안 변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못 변합니다. 어허, 예, 예. 너무 압제가 심하면 그 자발적인 그러니까 아래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해요. 어허, 예. 어쩔 수 없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뭐 다행히 그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은 그 정의에 관한 한 이건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네. 꿋꿋이 그 대응을 하면은 언젠가 MBC도 그 사랑받는 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댓글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세옹지마님이 아 이게 저 동이군요. 50만 동 베트남에서 보내셨어요. 그래도 오랜 전통의 방송 KBS MBC인데요. 국민들에게 진실된 방송을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너자유님이 이런 문구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침대에서 일단 일어나 앉아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희망님 두 분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또치기님 언론 장악 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공감하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오정환 위원장님. 예, 그 MBC에 대한 희망 버리지 말아 주시고요.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형 방송에 맞서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이 방송의 책임자가 되거나 보도 책임자가 되면 그 반대로 갈 게 아니냐.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방송법에 나와 있는 객관, 공정, 균형, 특히 균형 보도를 확실히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그 알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그런 방송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국장님이신데 무슨 국장이세요? 보도국장은 아니실 것 같고. 전에 국장을 한 거고요. 지금은 시청자 센터에서 5년째 예. 뭐 공기청정기 필터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그 견학을 해서 미디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하고 물론 이제 제가 구매를 해서 주면 이제 직원이 바꾸는데 그런 이제 보수 업무도 하고요. 미디어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 청정기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박영항 앵커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실까. 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오늘 이 종북주사파들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짚어봤고 또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KBS, MBC의 우리 진정 언론인들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박영환 KBS 전 국장, 그리고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